네, 강프로입니다. 자, 한미반도체 오늘 3.3% 정도 반등해서 끝났습니다. 전체적으로 반도체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그렇게 좋은 움직임은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그 외국인들의 매도에 대한 부분이 시장을 압박하고도 있고, 그리고 이런 상황을 만든 원인이 됐었던 이란과 이스라엘에 대한 분쟁에 대한 문제, 그리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실적에 대한 그 선제적인 발표를 안 하면서 약간 조금 시장의 불안감을 가중시킨 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악재가 너무나 많았어요. 자, 그런데 그런 부분이 너무 부각돼 있었던 나머지 지금 주가, 즉 가격에는 상당 부분 반영이 되어 있다. 저는 거의 99% 반영이 되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자, 이렇게 분위기가 좋지 않았을 때 순간적으로 분위기가 싹 바뀌었잖아요. 이랬을 때는요, 이런 기사들이 계속해서 쏟아집니다. 자, 실제 내용을 보면 그래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주가 23.1% 폭락. 이게 지난 금요일 날 나왔었던 이야기고요. 여기 동업, 엔비디아 10% 하락. 이것도 지난 금요일 날 나왔었던 이야기입니다. 엔비디아는 어저께 반등을 하면서 거의 한 10% 빠진 거에서 한 절반 정도 회복을 했습니다. 자, 실제 시세를 보면요, 이런 식의 상황이 나왔습니다. 어저께 오늘 새벽에 마감된 미증시죠. 엔비디아는 4.6% 반등이 나와서 끝났다. 그리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하고는 사실상 상황이 좀 다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지금 기사에 나온 내용으로 보면 동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사실상 동업이 아니라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서버, 그쵸, AI 데이터 센터, 그쵸. 근데 여기 그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데는 엔비디아의 GPU, 그쵸, AI 반도체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버를 구성해주는 일종의 중간 단계죠. 그러니까 유통하는 과정에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지에서 나와서 그 이동하는 단계에서 설비를 맡아서 하고 있다. 그런 쪽이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라고 보면 되고요. 시가총액에 대한 비교는 굳이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여기 서버를 만드는 게 델 컴퓨터는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델하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양대 산맥입니다. 근데 올해 들어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한 4배 정도 상승을 했어요. 올해 들어서. 아직까지 4월이 다 지나가지도 않았죠. 그쵸? 한 분기가 지나간 그런 상황인데 이 4배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실적 대비해서 주가는 많이 올라간 것이 맞죠. 무슨 얘기냐면, 주가가 올라간 만큼 실적이 좋아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나온 불안감입니다. 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많이 오른 것에 대한 부분을 지금 되돌리는 과정에서 하드랜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에 대한 부분도 지금 굉장히 많은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미 주가가 빠졌고, 그리고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많이 꺾여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실적에 대한 불안감이나,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23% 폭락했다, 엔비디아랑 동업하고 있다, 이런 내용은 사실상 맞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비메모리 반도체고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데이터 센터를 주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에서는 엔비디아에서 GPU를 받고요. 그리고 엔비디아는 HBM, 즉 메모리 반도체를 삼성과 하이닉스에서 받죠. 물론 지금은 하이닉스의 비중이 월등히 높은 그런 상황이지만 삼성전자에 대한 비중도 높아질 수밖에 없죠. 자, 무슨 얘기냐면,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그쵸, 엔비디아에 대한 이익률보다 낮을 수밖에 없다. 즉 마진율이 높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지금 비상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동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엔비디아가, 그쵸, 지금 엔비디아의 적은 고객사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고객사들이 엔비디아 칩, H100, 이번에 나오는 B200, GB200 이런 칩셋들이 너무 비싸게 팔다 보니까 고객사들이 직접 만들어 쓰겠다. 그쵸? 엔비디아 칩이 성능도 좋고 범용적이기는 하지만 효율성에서 약간 떨어지기 때문에 차라리 우리가 만들어서 쓰겠다. 그래서 만들어서 쓰면 어차피 생산을 해주는 곳은 TSMC에서 하죠. TSMC에서 하기 때문에 이 TSMC에서 하는 그쪽으로 발주를 넣으면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요, 엔비디아가 떨어지는 상황이 있더라도 비메모리에 대한 수요, 그렇죠,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데 직접 만들어서 쓰는 거고, 직접 만들어서 쓰는 엔비디아의 고객사들,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곳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요, 구글, 애플, 메타 이런 쪽인데, 이런 쪽이 메모리 반도체를 굳이 건드리진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한미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 장비 업체입니다. 물론 최근에 상승한 부분은 HBM, 그렇죠, TC 본딩 장비, 여기 그 후공정 장비에 대한 부분 때문에 상승을 한 것이지만, 이런 내용이 한 차례 끝나고, 그리고 교체 주기,
그리고 기본적인 기존에 있었던 수요 이런 부분까지 감안하면 일부분 조정을 받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단기간에 많이 올라간 것은 맞으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저도 반도체 종목군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억지로 좋게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조정을 받아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조정받는 구간에서 우리가 타점을 잡고 그리고 가격대를 잡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렇죠? 자, 지금까지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주식시장의 특성 그리고 이런 내용을 토대로 어떻게 지금 상황을 바라봐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봤다면 지금은 확인하고 한미반도체에 대한 매수를 이어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한미반도체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빠지기 위한 조건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에 대한 가격대, 그렇죠? 여기서 60일 이평선까지 떨어지지 않고 만약에 이게 장기 이평선까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한 7만 한 3천 원, 4천 원 정도의 가격대, 그렇죠? 그 정도기 때문에 여기서 뭐 굉장히 큰 위험이 있거나 여기부터 뭐 한 10% 떨어집니다, 20% 떨어집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아요. 만약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환율 뜨고 달러 강세되고 유가 뜨고 금리 뜨고 이런 식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물가도 못 잡고 금리를 만약에 더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면 11월 달에 있는 대선, 그렇죠. 미국 대선이 망가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단기간 많이 오른 것에 대한 조정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 무조건 타점을 잡아서 우리는 단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가격대를 잡는 게 우선되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은 굳이, 그쵸? 한미반도체를 기준해서 볼 게 아니라 한미반도체를 기준해서 우리가 다른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을 같이 볼 수 있다는 점, 이 부분에도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기 나오는 에브리복 같은 경우에도, 그쵸?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수를 했을 때, 그쵸? 제가 한 일주일 정도 기간 동안 47% 정도의 수익을 냈고요. 뭐 다른 종목들, 뭐 반도체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내용 보시면 올라가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수익이 나는 그런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죠. 그리고 이런 부분을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공유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4월 23일 시장가 매수 VT 8시 45분 이런 식으로 장 시작 전에 공유를 하는데, 자, 내용 한번 보시면 VT, 자, 내용 보시면 계속해서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수를 잡고 오늘도 6% 정도의 상승을 만들어냈다. 반도체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그렇죠? 시장이 가격 부담이 없는 가격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시장 관련된 위험이나 뭐 문제가 발생하거나 그런 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타점에 대한 부분은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타점을 찾아가면서 우리가 다른 종목에 대한 타점도 찾았을 때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거고, 이런 부분에서는 내가 공부를 해야겠지만 당연히 뭐 단기적으로 단타 쳐야 됩니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꾸준히 매매할 수 있는 타점에 대한 공부를 해 나가자. 그리고 그런 부분을 제가 여기 강프로의 10억 만들기 프로젝트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2개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 자, 이렇게 구독자 인증을 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그래요. 주식시장은 미래 가치를 반영해서 올라간다. 근데 한미반도체의 실적은 아직까지는 굉장히 큰 폭으로 좋아진 게 아니다. 그러면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 있는 거고,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지금 밭을 일구고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도 뭐 문제가 발생하거나 그런 구간이 아니다. 하지만 단기간에 많이 올라간 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되돌리는 과정에서 약간의 조금 불편함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불편함을 내가 이해했을 때 이런 정도의 매매 타점을 잡을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뭐 바이오를 포함한 반도체 지금 반등을 주고 있는 조선업종들처럼, 그쵸? 충분한 반등을 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내가 수익을 만들어 가려면 타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은 여기 소통방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시간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그 원리에 대한 부분을 내가 공부하려면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한미반도체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최근에 반도체 쪽의 움직임이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제가 한미반도체의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한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한미반도체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한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내용 간단합니다. 반도체 종목군들이 지금 어렵다. 하지만 최근에 강했다. 그 강한 부분
강한 부분은 실적보다 먼저 올라간 가격 때문에 그런데 그 가격에 대한 조정 구간이 다 지나가고 나면 그쵸? 대략적으로 지나가는 그 기간은 1주에서 2주 정도 남았다고 보여지고요. 그 정도 기간이 되면 엔비디아의 실적이 거의 근접해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주가가 빠진 상황에서 엔비디아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없을 때 그쵸? 충분히 매수 구간을 잡을 수 있고 최소한 그런 부분을 우리가 확인하고 매매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제가 소통방에서 전체적으로도 공유를 하고 그리고 한미반도체의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도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한미 또는 10억이나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다 이해를 했을 때 어떻게 분류하고 어떻게 판단을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결과를 낼 수 있는지까지 제가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